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쌉니다.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저자들과 좀 대화를 갖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이 대학 혁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혁명하면은 낡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학 혁명 단도직입적으로 뭐를 바꾸고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 지금 고등교육이나 이제 대학의 역사가 이제 70년입니다. 근데 이 70년 동안 이제 우리는 학벌 사회라는 정말 잘못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고 고착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어떻게 본다면 이런 낡은 사회의 어떤 재생산 수단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학벌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특정 학교 출신의 이제 선후배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엘리트 서클을 이제 만든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혈연, 지연 등과 합쳐가지고 이게 능력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 사회와 같은 그런 이제 요소로 이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다면 이런 엘리트들과 이제 이 관료, 정치인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이득을 얻어도 처벌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이제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떤다면 이런 계급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고 어떤다면 이제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그 때문에 이 초중등 교육이 경쟁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런 사교육비를 쓰는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벌 사회를 없애는 방안, 이것이 이제 대학의 무상화와 이제 평준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저희는 깔고 있고, 이것이 가능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 모두가 대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전환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모두 굉장히 빨리 양적 팽창을 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도 경제도 팽창해 왔고, 때로는 이제 경제가 팽창하면서 교육 팽창을 이끌어오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교육이 팽창하면서 산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이러한 서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러한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경제 발전과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랐죠. 이러한 경쟁을 통한, 근데 문제는 이러한 팽창 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교육에서도 경제에서도 경쟁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러한 성장을 추구해왔던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팽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교육 기회가 개방되기도 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물질적 부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의 교육과 경제 모두 더 이상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추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환을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양적 팽창만 추구한 결과 이러한 성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이런 모순들, 문제들이 극단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실패자든 성공한 사람이든 경쟁에 의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하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불평등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과도한 경쟁을 제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출발이 바로 교육혁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혁명의 꽃이 바로 대학 무상화, 평준화로 꼽힐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우리 대학 교육이 이제 양적 팽창의 단계를 넘어서서 질적 전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경쟁과 서열적인 학교 체제로부터 무상화, 평준화 이 두 가지를 일단 대학혁명의 과제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대학 무상화에 대해서 대학 무상화가 과연 어떤 경제적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학 무상화가 진짜 우리나라의 조건상 실현 가능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부분부터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대학 무상화의 가장 큰 효과는 당연히 학부모들의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는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무상화는 단순하게 이런 복지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면서 이 교육 기회의 부담을 대부분 학부모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유재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 자체도 개인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개인의 사적 욕망, 출세의 어떤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학까지 이제 무상화가 되면 드디어 한국 교육도 공공재 성격을 띠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교육이라는 것들은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유재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런 공공재 성격을 띠게 되고,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얻은 능력들, 여러 가지 성취들은 당연히 사회로 환원해야 되는 이런 선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대학 무상화는 단순하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교육의 성격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사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지금 경쟁, 앞에 능력주의, 사익 추구, 개인적 이익 추구가 대세인 이런 상황일 텐데,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런 공존과 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가치와 지향들이 널리 퍼져되고 그 출발점이 바로 대학 무상화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학 무상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제 무상화를 지금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무상교육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수단은 사실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등록금과 이제 수업료만큼은 적어도 이제 국가가 부담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교육의 이제 출발점이 어떻게 본다면 무상교육이라면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까지도 무상화를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보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이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의미가 되고요. 자, 이렇게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앞서 이제 그 학벌 사회가 이제 우리 초중등 교육이나 입시에 끼치는 숱한 폐해들을 이제 봤는데, 자, 교육이 단지 개인만의 이제 그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 교육을 하는 것인 만큼 어떤다면 대학 개혁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효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대학 무상화가 공교육화라는 긴 도정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교육 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체제 개편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